여러분, 만약 지금 이 순간 평생 애써 쌓아온 것들이 단숨에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어떨까요? 직장에서 불러주는 이도 없고, 가족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 나의 하루가 텅 빈 채 흘러간다면 그 공허함이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이 두려움은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경험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더 이상 출근해야 할 회사가 없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속에서 낯선 공허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저는 상담을 하며 이 불안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겪는지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은퇴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삶의 리듬과 정체성, 그리고 존재 가치를 잃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런 마음을 속으로 되뇌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그냥 노는 게 인생 최고다, 이 단순하면서도 묵직한 말을 실제로 제 앞에서 꺼내신 한 은퇴자의 경험담입니다. 그분은 67의 나이에 수십 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정장을 입고 출근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는데 갑자기 멈춰버린 일상이 도무지 낯설고 불안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집안을 서성거리기 일쑤였고, 주말이면 아이들과 손주들을 만나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는데 자신만 멈춰선 것 같다는 괴로움이 가슴을 짓눌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동네 공원에 가볍게 산책을 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며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고, 오랜만에 마음속에 작은 평안이 스며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일을 떠난 지금 억지로 새로운 자리를 만들 필요도, 나를 증명하려 애쓸 필요도 없구나. 그저 숨 쉬고 걸음을 옮기고 아침 공기를 마시는 일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 그 후 그는 매일같이 공원에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을 읽기도 하고 친구와 장기를 두기도 하고, 가끔은 그냥 벤치에 앉아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보기엔 허송세월 같았지만 그분에게는 삶이 다시 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만 가치 있는 존재라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놀이와 쉼 속에서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삶의 의미도 다시 채워집니다. 이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겠어요. 그냥 노는 게 인생 최고라는 걸요. 그동안은 일에 매여 살았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오래된 철학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지혜는 쓸모없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데 있다. 그 말처럼 아무 목적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을 허락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 시간을 낭비라 여기며 억지로 채워 넣으려 애쓰진 않으셨나요?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쉬는 법, 노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일에서 벗어난 자리에 찾아온 공허를 억지로 다른 성취로 메우기보다
그저 노는 가운데 마음을 치유하고 삶을 다시 음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이분이 어떻게 노는 삶 속에서 진짜 행복을 되찾아갔는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분의 변화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걷는 일이 하루의 중심이 되면서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걷다 보니 동네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바쁘게 회사에 다니느라 이웃의 얼굴조차 잘 알지 못했는데 은퇴 후 처음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소한 연결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매일 보는데 오늘은 표정이 밝네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 말을 계기로 두 사람은 가끔씩 담소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인연은 곧 공원 모임으로 확대되었고 매주 장기를 두고 함께 점심을 먹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충만하다는 것을 몸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젊을 때는 꼭 무엇을 이루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시간에 쫓기고 성과로 자신을 평가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웃고 떠들고 노는 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며 노는 삶이 결코 가볍거나 허무한 것이 아님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노는 사람을 종종 게으른 사람으로 봅니다. 하지만 오히려 노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은퇴한 후 매일 할 일이 없어 허무하게 보내고 있다면 그 공허함은 결국 마음의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가벼운 산책과 대화, 작은 모임에서 오는 웃음을 즐길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점점 더 생활이 변했습니다. 공원에 나가는 것이 즐거워지자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잠도 깊게 잘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삶의 무게가 덜어지고 마치 두 번째 청춘을 얻은 듯한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분이 손주와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손주가 놀러 오면 이전에는 그저 지쳐서 잠시 얼굴만 보고 돌려보내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마음이 가벼우니 같이 공원에 가서 놀고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순수한 웃음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은 진짜 행복해 보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은 눈물이 날 만큼 기뻤다고 했습니다. 일에서 물러나면서 자신이 가족에게도 소외되고 있다고 느꼈는데 오히려 지금은 예전보다 더 다정한 할아버지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다가왔던 것이죠. 결국 그냥 노는 삶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도 따뜻한 영향을 주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스스로 아무 쓸모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야말로 억지로 의미를 찾으려 애쓰기보다 한 번은 그냥 노는 시간을 허락해 보시길 권합니다. 옛 성현의 말 중에 노는 중에도 도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허무한 시간 같지만 그 안에서 사람은 다시 살아가야 할 힘을 얻습니다. 진정한 여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이런 노는 삶이 어떻게 삶의 가치관을 바꾸고 마음의 평화를 주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노는 것이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라 삶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면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겼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과, 사회적 지위, 경제적 여건이 곧 자신의 가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공원에서의 시간을 통해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평가나 성과가 아니라 순간순간을 어떻게 즐기는지가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마냥 낯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경쟁과 성취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늘 누군가를 따라잡아야 하고 무엇을 더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쉬는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는 그냥 논다. 그게 내 하루를 빛나게 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중국 고전에서 전해 내려오는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무의자연,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도이다. 억지로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달려야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고 노는 순간에도 기쁨을 느낄 줄 아는 것이 곧 삶의 도리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어느 날 혼자서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 위에 떠다니는 낙엽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저 낙엽처럼 흘러가는구나. 그런데 그게 슬프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다. 그 순간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마치 오래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었지요. 그날 이후 그분의 일상은 더욱 자유로워졌습니다. 누군가 불러주지 않아도 괜찮고 큰 계획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계획 없는 하루가 더 풍요롭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날 기분에 따라 산책을 나가고 마음이 내키면 그림을 그리거나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는 삶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은퇴 후에는 뭔가 꼭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스스로를 옥죄고 계시진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억지로 새로운 공부나 투자를 시작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물론 그런 노력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먼저 아무 목적 없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어요. 내가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치는 시간을 그냥 허비하는 겁니다. 그 허비가 사실은 허비가 아니라 선물이더군요. 이 고백은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실을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비우는 법을 몰라서 억지로 무언가를 채우려 하다가 더 큰 공허와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냥 노는 시간이 마음을 치유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길러줍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어린 시절은 대부분 놀이였습니다. 모래사장에서 성을 쌓고 강가에서 돌을 던지며 놀던 그 시절에는 아무 성취가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놀이를 잊고 일과 성취만을 좇게 된 것이죠. 그 잃어버린 놀이를 노년에 다시 찾는다면 삶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노는 자가 1000년을 살고 일만 하는 자는 100년도 못 산다. 이 말은 게으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는 순간 속에 깃든 여유와 기쁨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고 삶을 빛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이 노는 삶이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회복하게 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경험담을 통해 노는 삶이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주는지 살펴본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철학자와 전문가들의 시선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관조와 여가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가는 단순히 게으름을 뜻하지 않습니다. 삶의 본질을 바라보고 자신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관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년의 삶과 놀랍도록 맞닿아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많은 분들은 여전히 무언가 성취를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를 가장 높이는 것은 더 많은 성취가 아니라 여유 속에서의 몰입 경험입니다. 즉, 무언가를 억지로 해내려 애쓰는 대신 놀이와 쉼을 통해 순간에 집중할 때 사람은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무언가에 몰입해 시간을 잊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책을 읽다가, 그림을 그리다가, 혹은 손주와 함께 공을 차다가 순간이 흘러가는 줄 모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놀이의 힘이며 여가의 본질입니다. 저는 상담을 하며 한 할아버지의 사례를 떠올립니다. 그분은 은퇴 후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던 자리가 사라지자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역 복지관에서 열린 그림 교실에 참여하면서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잡념이 사라지고 어린 시절 꿈꾸던 화가의 마음이 되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요. 성과가 없어도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이 시간이 내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놀이와 여가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회복시키고 삶의 만족을 끌어올린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 역시 몰입의 순간이야말로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몰입은 반드시 거대한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즐거움, 그냥 노는 시간 속에서 쉽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돌아본다면 과연 몇 번이나 순수한 몰입을 경험하셨나요? 혹시 모든 시간을 해야 할 일에 쫓기느라 정작 스스로에게 주어진 자유를 허락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저는 여기서 노는 삶이 가진 또 하나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공원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 웃음 속에서 이어지는 인연,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은퇴 후의 외로움을 녹여내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 놀이와 여가가 없다면 우리는 쉽게 고립되고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하지만 함께 웃고 즐기는 순간에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저는 상담자 입장에서 많은 은퇴자들이 반복해서 깨닫는 과정을 봐왔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만 노는 시간을 통해 다시금 삶의 활력을 찾습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인간관계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여가의 본질이며 심리학자들이 강조하는 몰입의 가치입니다. 삶의 마지막 국면에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것은 성과나 지위가 아니라 그냥 노는 순간 속에서 얻는 평안과 충만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책망하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만큼은 작은 놀이와 쉼을 스스로에게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 노는 삶이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넘어 노년의 정신적 건강을 어떻게 지켜주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어려움은 육체적 노쇠보다도 정신적인 고립감과 상실감입니다. 젊을 때는 늘 해야 할 일이 있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틈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빈자리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우울과 불안이 고개를 들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아직 버틸만한데 마음이 외로워서 견디기 힘들어요. 실제로 노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질병이 아니라 외로움과 우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때 삶은 급격히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냥 노는 삶이 주는 정신적 치유의 힘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은퇴자의 경우도 처음에는 공허와 우울로 인해 하루하루가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산책을 하고 사람들과 웃으며 어울리면서 우울감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놀고 쉼을 가지는 행위가 마음을 자연스럽게 치유해 준 것이죠.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를 통합대 절망의 시기로 설명했습니다. 즉, 지나온 삶을 받아들이며 통합의 감정을 갖는다면 평안에 이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절망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놀이와 여가입니다. 노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긍정하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담 중에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은퇴한 남편과 단둘이 집에 있게 되자 마치 자신이 투명한 존재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며 지내던 시절에는 머리가 멍해지고 몸도 점점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웃들과 함께 게이트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공을 치고 웃는 소리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살맛이 났어요. 몸이 움직이니 마음도 살아나더군요. 이 말이 저에게 오래 남았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정신적 건강은 결국 혼자만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교류, 놀이와 웃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로움은 마음을 갉아먹고 우울은 몸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산책, 이웃과의 대화, 함께 웃는 시간만으로도 마음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오늘 얼마나 웃었는가? 나는 오늘 얼마나 즐겼는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삶은 점점 무겁고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놀이와 여유를 허락한다면 삶은 다시 가벼워지고 내일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옛 속담에 웃음은 최고의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순한 말은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큰 진리를 전해줍니다. 약이나 치료보다도 마음을 살리는 것은 결국 웃음과 놀이 속에서 피어납니다. 이번에는 노는 삶이 개인을 넘어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까지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놀이와 여유가 주는 또 다른 큰 선물은 가족과 사회적 관계의 회복입니다. 혼자서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웃고 어울리는 시간이 있을 때 삶은 훨씬 더 따뜻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은퇴자 역시 공원에서의 작은 만남을 통해
다시 사람들과 이어졌습니다. 이웃과 장기를 두고 가끔은 함께 점심을 나누는 단순한 모임이 그의 하루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웃은 단순히 지나가는 얼굴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삶을 공유하는 친구가 된 것입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는 놀고 웃는 시간 속에서 놀랍도록 달라졌습니다. 한때 그는 가족에게도 무거운 존재가 된 것 같아 속으로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가벼워지고 웃음이 늘어나자 가족과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손주와 함께 놀이터를 거닐며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던 날, 손주가 했던 한마디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진짜 행복해 보여요. 그 말은 그가 다시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준 무엇보다 큰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은퇴 후 집안에서 무겁게 지내며 가족과의 대화가 줄어든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가족은 우리의 표정을 가장 먼저 입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웃음이 사라지면 대화는 줄고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놀고 웃는 순간이 늘어나면 가족도 함께 편안해지고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사회와 단절되었을 때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작은 모임이나 취미 활동 혹은 동네 주민들과의 인사만으로도 사람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되찾습니다. 그 연결감이 삶의 의미를 회복시키는 핵심입니다. 저는 상담 중에 한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다 은퇴하자 하루아침에 제자들과의 연락이 끊기고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작은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책을 읽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또래와 어울리며 웃음을 찾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은퇴하면서 세상과 끊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책을 함께 읽고 대화하다 보니 내가 아직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노는 삶은 결코 개인만의 즐거움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이웃과 사회를 따뜻하게 하며 결국 나 자신을 더 살아있게 만듭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화락지교라는 말입니다. 화목하게 웃고 즐기는 교류라는 뜻으로 서로 웃음을 나누는 관계가 가장 오래 지속되고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화락지교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가족이나 친구와 작게라도 웃음을 나눈 시간이 있었는지 곱씹어 보시길 권합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삶을 이어주고 내일을 살아가게 만드는 진짜 힘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7 은퇴자의 고백을 통해 그냥 노는 삶이 왜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은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잃어버린 자리, 잃어버린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려움과 공허함이 먼저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은퇴는 잃어버림이 아니라 새롭게 얻는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요. 놀고 쉼을 즐기는 삶은 허무하거나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고 관계를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삶을 다시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앞서 만난 은퇴자는 처음에는 스스로를 필요 없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공원에서의 산책, 이웃과의 짧은 인사,
손주와의 웃음 속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단순했습니다. 그냥 노는 게 인생 최고다. 이 말 속에는 노년의 지혜와 깨달음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얼마나 웃었는가? 나는 오늘 얼마나 즐겼는가? 그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는 자신에게 작은 여유를 허락해도 좋습니다. 그저 앉아 햇살을 바라보고 이웃과 따뜻한 말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충만해집니다. 철학자 루소는 자연과 함께 놀 줄 아는 사람만이 자유를 누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노년이 더 이상 억지로 무엇을 이루려는 무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허락하는 한 시간의 놀이가 여러분의 내일을 가볍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젊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유와 웃음은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에게도 전해져 따뜻한 울림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오늘 방송을 들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불씨가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고 은퇴 후의 삶을 빛내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며 경험한 노년의 지혜나 노는 삶의 소중함을 함께 나눠주시면 이 공간이 더욱 따뜻한 울림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또한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한층 더 밝고 가볍게 빛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